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8,000달러 나스닥 신고점 도달해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재상승 직전이고요. 2월 월봉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9% 상승했고 94,000달러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반등을 하고 있죠. 2월까지 마이너스 8% 빠지고 3월부터 20%, 4월 10% 쭉쭉 올라 알트코인 투심도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는데 일단은 10만 달러 올라가고 고래들 매도 있을지 테스트 먼저 하는 거죠. 비트코인 작년 ETF 승인되고 친암호화폐 트럼프 당선에 기간 진입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21년처럼 몇 달 만에 비트코인 마이너스 30%, 리플 도지 메인알트 마이너스 50% 빠지는 급등락 장세는 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코인시장 움직인다면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던 부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 하반기만 해도 법인 코인 투자 가능하게 되면 부자들이 법인 만들어서 예금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 많은데 분산 투자 위해서 코인 매수는 필연적이고요. XRP는 마이너스 2%, 브라질 ETF 최초 승인으로 올랐다가 약한 호재로 인해서 바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루 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브라질 호재 정도로 5,000원 즉시 상승하기는 쉽지 않고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14만 달러 같이 오르거나 아니면 SEC 의장 사흘보다 좀 더 빨리 취임한 다음 리플 항소 당장 철폐해주겠다. 앞으로 리플 포함 알트코인 소송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한다면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새벽에는 SEC 코인 전담 감독 부서 만들면서 알트코인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26만원 플러스 3% 약간 반등을 했는데 아르헨티나 이슈 장기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은 사이즈의 악재이고 어느 정도 하락 이후 ETF 호재로 인해서 리플과 함께 반등 올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흔들고 있는 업비트 이슈부터 보면 2월에 3차 심의까지 갔다가 금융당국에서 영업정지 처벌까지 안 나오고 100만원 미만 업비트 거래자금만 감독 강화한다는 솜방망이 처벌 나오니까 또다시 업비트 발목 잡는 세무조사 이슈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업비트하고 코빗 거래소 동시에 한다고는 하지만 빗썸도 아니고 코빗은 시장 점유율 1% 미만 작은 거래소라서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업비트 정조준한 세무조사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업비트 이번 세무조사 나온 메인 이유는 1등 국민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빗썸의 강력한 견제 때문입니다. 빗썸하고 업비트 동시에 세무조사 했다가는 전반적인 시장 개편하려는 움직임이다 볼 수 있는데 업비트만 공격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 순위 1등인 국민은행하고 빗썸이 제휴하더니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려고 업비트 공격 거세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업비트 자금 세탁 우려에 심의 3차까지 가고 국내 코인 투신 꺾어 놓더니 이번에는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업비트 지속적인 잽을 맞으면서 시장 점유율은 78%에서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빗썸은 27% 작년 말 상승했는데 최근에는 30%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국민은행 금융당국 통해서 업비트 흔들기가 유효하다는 걸로 투자자들 투심 흔든 다음 빗썸이 시장 파일을 야금야금 가져오고 있죠. 업비트도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국내 메이저 은행과 제휴해가지고 국민은행 견제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신상은행인 K뱅크 가지고는 국내 시장 장기간 1등하고 있는 국민은행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빗썸 CEO 이번 주 임직원 첫 헌혈 행사 진행하면서 피까지 뽑아가면서 독하게 파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빗썸의 점유율 확대 속도가 일반 투자자들도 확실히 느껴지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2018년 초만 해도 빗썸이 국내 코인 거래소 점유율 1등이었습니다. 업비트가 당시에는 점유율 2등이었는데 빗썸 해킹 사태 나오고 업비트 카카오하고 협력하면서 21년 불장 점유율을 끌어올렸고요. 빗썸은 CEO 몇 번 바뀌고 새로운 코인 상장하면서 시스템 바꾸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해킹 리스크로 한 번 거래소 떠나 투자자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비트코인 ETF 상장되고 나서도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까지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했지만 빗썸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적자로 돌아서면서 위태위태했었고요. 그래서 빗썸은 2018년 해킹 사태부터 해왔던 혁신보다는 시장 1등인 업비트를 직접 공격해서 점유율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듯 합니다. 한국 소비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파이는 작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제로서 게임이라서 업비트만 없으면 빗썸이 점유율 1등 되는 거 시간 문제인 거고요. 한국 맥주 화이트가
맛이 있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편의점 가면 가격이 가장 싸니까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듯 한국 시장이 작기 때문에 빗썸의 새로운 전략은 업비트를 직접 공격한 다음 파일을 가져온 걸로 현재까지는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법인들 자금 예치하기 위해서는 점유율 키우기가 필수이고요. 법인들 자금이 개인들보다 훨씬 더 많고 한번 거래할 때 수수료 수익도 많이 가져와서 업비트나 빗썸 새롭게 달라지는 코인시장 메타에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법인들은 자금 투자도 많이 하는 만큼 안정적인 거래소 원하기 때문에 보다 유동성 높은 업비트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또 법인 자금은 한 번 매수하면 개인보다 거래 빈도는 낮고요. 샀다 팔았다 안 하고 장기적으로 모아가서 최초로 어느 거래소 선택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하나의 거래소 거래를 틀기 시작하면 1, 2년이 아니라 3, 4년 꾸준히 할 가능성 높고 이용 자금도 크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도 크게 가져가죠. 거기에 법인들 투자 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미국 주식으로 분류되지만 국내 코인 거래소들 조기 도입은 반대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일단 거래소로 법인 자금 먼저 들어가고 내년에 코인, ETF 국내에 거래할 수 있게 도입을 순차적으로 해야지 국내 코인 거래소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법인 코인 계좌 로드맵을 보면 검찰, 국세청, 지자체, 법 집행기관에서는 즉시 1단계로 가상자산 계좌 허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되어서는 학교, 기부단체, 비영립 거래소까지 법인들 코인 거래 계좌 시작이 되고요. 2단계는 금융사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 투자자들도 법인들 코인 투자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는 일반 법인도 코인 투자 가능하게 되는 걸로 법인들 자금 순차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현물 ETF 아직까지 진행 안 한 국가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홍콩, 캐나다만 법인들 현물 ETF 거래 가능하고 EU, 일본, 영국, 싱가포르는 현물 ETF를 아직까지는 규제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한국 금융당국은 더 이상 가상자산의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판단한다 합니다. 미국이나 홍콩, 캐나다보다 좀 더 빨리 코인 시장에 대해서 개방을 했었다면 글로벌 코인 패권을 한국으로 일부 가져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ETF도 허용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에서 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년, 22년과 비해서는 확실히 오픈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1, 2등 업비트, 빗썸 거래소 고래들 싸움에 등 터져 나가는 건 우리 개인들입니다. 업비트 전체 거래량 보면 최소 거래량 IOST, 테조스, 이어, 무비블로, 저스트 3억이고 최대 거래량도 리플 5천억, 베라체인 2천억 등 최소 거래량, 최대 거래량 모두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시장 주춤한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낮아지는 거래량은 아니고 최소 거래량이 여기에서 3배 정도는 높아져야 정상이다 볼 수 있고요. 안 그래도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안 오르는데 국내 거래소들 밥그릇 싸움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자코인조차 매수 매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관망 중이다 볼 수 있고요.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도 거래량 하락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좋은 코인들 보면 폰케, 스카이 프로토콜, 썬도그, 소니, 솔레리어 등 평소에 접하기도 힘든 자코인들만 오르는 꼬시기 가득한 장이 나오고 있고요. 솔라나 5천원짜리 체인으로 만들어진 일회성 코인들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안 가니까 자코인들로 개인들 유혹을 하는 겁니다. 신규 투자자들이나 자코인 꼬시기 당하지 중고수들은 쳐다도 안 보는 코인들이죠. 그리고 솔라나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기 코인으로 하락오고 있는 상황인데 솔라나 대항마로 메가이더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비탈릭이 직접 만든 코인 아니고 비탈릭이 옹호하는 코인으로 아직까지 상장은 안 되고 자금을 모금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솔라나만큼 속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메가이더 같이 성능 좋은 레이어 2 코인 22년 하락장 가격도 폭락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 투자자들 눈여겨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솔라나 체인, 트럼프 코인이나 리브라 코인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솔라나 체인보다는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진 레이어 2 코인을 좀 더 선호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